반갑습니다.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의 김종석 저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하는 강의는 처음입니다. 사실 어제 밤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혹시 7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대형 사고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7년 전에 창업을 했었는데 이제 광고를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도 없고 이제 젊은 사장이고 그러니 항상 이제 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명함을 건네는 1초는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1초 사이에 이 회사가 진짜 광고를 잘 만드는 회사다 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됐었어요. 명함을 독특하게 만드니까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수십억을 벌어줬었던 사실 명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이 이렇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브랜드 닥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얼굴을 어떻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셀링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한 강의가 오늘 주를 이룰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창업을 했었을 때 볼펜 파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었거든요. 이건 5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 아이디어라는 것을 어떻게 가치를 매겨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망하지 않고 대구에서 버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장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희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이제 미국을 가는 교환학생으로 가는 방법이었는데 광고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봐서 교환학생을 합격을 해서 미국에 가게 됐었는데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이런 광고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미국에 가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길래 이 광고인은 이렇게 광고를 만들었을까? 뭐가 보이세요? 도너츠가 보이죠. 예, 또 좀 멀리서 보면은 담배가 보이죠. 예, 그러면 왜 도넛으로 담배를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뭐 어디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은 이거 뭐 담배로 도넛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담배 하나가 저만큼의 도넛의 양만큼 안 좋다는 거. 굉장히 합리적인 예, 의견이시네요. 네. 이 광고에는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비만은 흡연만큼 해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카피가 있어요. 예. 보통 우리가 막 흡연이 막 해로운 거지 뭐 비만이 해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나은 병원처럼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거는 혹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고일까요? 임산부 네. 보호하는 그런 공익광고 같아요. 임산부 이제 권익이나 인권에 관한 우측 위에 보면 이제 adopt a child라고 해서 아이를 입양하시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그림자는 임산부예요. 그 사랑으로 키우면은 당신 자식이나 다름없소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우리가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먹으면 먹을 때는 좋은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거울 앞에 서면은 그 대참사가 이제 일어나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 티실 광고예요. 그래서 우리 티실을 쓰면은 키위나 파인애플을 먹어도 전혀 치아에 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예, 뉴욕을 갔었는데 이제 맨하탄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광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치실 광고인데 돼지가 아니고 돼지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강의 역사상 이것을 맞췄던 친구가 대구의 해올 고등학교라고 대안학교거든요. 대안학교의 어떤 고2 학생이 최초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맞췄었는데 이거는 정말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 친구 맞췄던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이제 힌트가 젖소라고 하는데 힌트인데 밀크쉐이크 광고인데
젖소가 트램블린 위를 이제 뛰면 밀크가 쉐이크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시고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예 그런 거예요. 예.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좀 쉬운 강의로 넘어갈게요. 저는 그 광고인으로 살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광고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병원 원장님이 우리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병원의 메인 컬러, 우리 로고의 메인 컬러는 어떤 거를 가지고 가야 될까? 이런 디자이너가 되시기도 하고 변호사님은 서면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변호해야지 판사님은 우리 손을 들어주실까? 카피라이터가 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기면은 오늘 이 친구랑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이 친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오늘 아침에 이 만남을 기획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광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10년 전이 지금보다 더 늙어 보입니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은 저기 동양인 한 명이 있죠. 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전데 항상 이제 유학을 갔었을 때 의식주가 제일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쿠킹을 할 음식을 할 뭐 돈도 없고 마트에 갈 돈도 없고 사실 음식을 할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제가 뷔페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학교 안에.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먹지 않았던 손대지 않은 부분을 이제 투고 박스에 담아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먹으면은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이 애틀란타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구하고 비슷하게 되게 뜨거운 곳이었어요. 그 하틀란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얼굴이 좀 많이 까맣게 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유학생활 3년째 접어들 때 그 2008년에 혹시 어떤 일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예,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성공해서 금이 환영할 줄 알았던 아들이 백수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쫓겨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그때 제가 갔었을 때 900원이었던 환율이 1100원, 1200원, 막 1500원, 600원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국에 있는 집이 풍시박살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힘들었던 게 이제 성공해서 올 줄 알았는데 백수로 이렇게 오니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문장의 의지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 그런 문장들을 막 모으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모았었던 단어들이 뭐 진공묘유 뭐 이런 단어들이었는데요. 이 술잔을 비우면 비울수록 묘하게도 그 잔이 다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10년 고생하면 10년 버틸 힘을 얻는 거고 20년 고생하면 20년 버틸 힘을 얻는 거다. 이제 그런 문장들을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렇게 문장을 수집했던 덕분에 나중에 광고 문구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백수 생활을 한 3년 동안 이제 이어가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정말 이게 겸손이 아니고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능이 없어도 뭔가 재능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습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진영 씨를 보니까 항상 이제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아침에 먹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 체조를 하고 뭐 발성 연습을 하고 뭐 밖에 외출할 때 챙기는 것까지 뭐 이런 게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7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17년 동안 이제 발성 연습한 것 치고는 그만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게 저절로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전에 가습기 틀었나, 뭐 가수들이 하는 틀니가 있대요. 그래서 뭐 틀니 했나 이런 것까지 막 다 체크를 하고 근데 그렇게 했던 결과
이제 1위 곡이 한 50여 개 정도 탄생을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 이치로라는 선수도 그렇고 항상 똑같은 루틴을 이제 수십 년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재능이 없어도 계속 이런 걸 반복하면은 어떤 재능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그 루틴 어플을 이제 만들어서 항상 이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광고 카피 10개 쓰기가 있는데 그 이제 광고주하고 미팅을 하고 회사에 돌아가면은 아이디어 자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판기를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아이디어가 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거를 원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매일마다 이제 카피 10개를 쓰면 일주일이면 70개, 한 달이면 300개, 이렇게 3,650개가 이제 1년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쌓아두면은 한 달 동안 그 300개를 쓰면은 그 중에서 1개, 2개는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겠지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구에서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광고를 해서 시장에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달리나요인데 크리에이티브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다 성인분들 계시니까 뭐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성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던데 예, 그냥 성인이니까 다 시원하게 오픈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그 어떤 공방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지금 같은 이런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우리 공방에 이제 나무 반지 만드는, 목걸이 만드는 그런 공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풀 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공방에 연인들이 와서 이렇게 커플링도 하고 반지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 여기 뭐 어르신 분도 계신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 끼워야 할 것은 콘돔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나무 반지를 이제 콘돔 패키지에 이렇게 넣어뒀었던 거죠. 그래서 만져보면은 뭔가 딱딱한데 이제 나무 반지가 나오는 이제 이런 광고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광고가 그 페이스북에서 좀 터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광고 왜 이래? 여기 사장 누구야? 뭐 이제 이런 막 댓글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분날 1 매출을 300만 원 이제 채우는 풀 예약을 채우는 이제 그런 성과를 이제 가지게 됐었었죠. 두 번째는 성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비뇨기과 광고인데요. 그 원장님이 저한테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줄 홍보물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딱 올리면은 몸에 불이 후끈하게 이제 들어오면서 발기부전은 이제 여기 비뇨기과에 가라 이제 이런 광고였었는데 그 이제 저보고 직접 좀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본인이 나눠주면 좀 뺨이라도 맞을까봐 저한테 시키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그 환자분들이 이제 반응이 되게 쿨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침대에 머리맡에 두고 자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 세 번째 광고는 제가 만들고 나서 엄청 악플에 시달렸던 광고인데 이게 그 가슴성형 광고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한 2013년 이럴 때쯤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성인식이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광고를 만들고 막 그 여성 단체에서도 막 메일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살해라 뭐 이런 문장까지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왜 이제 여성의 성을 이런 식으로 뭐 희화하냐 이런 댓글도 달렸었는데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 이름을 여기 이제 비포에다 태그를 많이 했던 거예요. 태그를 하고 점점점점 이제 말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 열받잖아요.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광고에 내 이름 태그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막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광고에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멈추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막 빨리 넘길 때 어떤 살색이 많이 나온다라든지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그 손가락이 좀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광고에서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JTBC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취재를 나와주시고 이게 광고제에서 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라인데 이제 미국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때 김정은이 한참 미사일을 빵빵 쏘아댈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사실 이 광고는 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구가 없었는데 광고제에서 상을 수상을 하게 됐었는데 누가 보이세요 지금? 오바마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인데 어떤 데 가니까 유승준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승준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 광고는 예, 책에 답이 있죠. 예, 예. 이 광고는 이 광고예요. 예, 이 광고는 이제 두통약 광고인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막 이제 박수 치는 장면 다음에 나왔었던 장면이 오바마가 막 머리를 붙잡고 있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서로 생각만 해도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통약 광고로 저들보다 좋은 모델은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오바마 눈 속에 이제 김정은을 두고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을 드시라라고 하는 광고로 이제 수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했으니까 문구로 얘기하지 않고 시각 언어로 얘기한다라는 게 이게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한국에 왔었는데 그 대구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 김광석 거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예, 대구에 오시면 김광석 거리가 있거든요.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김광석 거리 광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김광석 거리 이미 유명한데 왜 광고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니 그 주무관님께서 김광석 거리 오신 분들이 추억을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광고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했었는데 왜 사람들이 김광석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 그 김광석의 가사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김광석보다 글을 잘 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이용했었는데 자기가 김광석의 노래 가사를 읽고 있는 그 다음 사람을 만나면은 그 다음 가사를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문화상품권을 주는 캠페인을 이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바람이 부르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찾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찾고 계속 그 다음 사람을 찾으면은 문화상품권을 주고 사람이 많이 연결될수록 문화상품권의 금액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동성 커플들이 이렇게 많이 탄생을 해서 좀 아쉬웠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광석의 노래 가사로 이제 좀 이어지는 이런 캠페인이었었죠. 그래서 김광석 거리는 사실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오시고 심지어 뭐 자전거 타고 막 여행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335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광고와 놀게 하라인데 요가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냥 뭐 몸이 유연해집니다. 뭐 7, 8kg 뭐 다이어트 보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슬링키 하나 던져주고 그 슬링키를 가지고 놀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통통하죠. 통통한데 굉장히 날씬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나도 이렇게 유연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광고를
가지고 놀게끔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형태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구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주도가 가장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갔었는데 안전벨트 매기 캠페인을 해달라, 광고를 만들어달라라고 해서 갔었는데요. 보면은 사람이 다쳤죠. 찢어져 있고 다쳤는데 이 포스터를 그냥 가지고 놀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벨트를 매면은 이제 벨트 하면 산다라고 하는 글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벨트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치고 벨트를 채우면은 전혀 아무런 상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포스터였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는 광고도 좋지만 이제 보면서 만질 수 있고 가지고 놀 수 있고 하면은 경험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렇게 렌티큘러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벨트 하면은 안 다친 모습이 보이고 이제 이런 광고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네 번째는 소비자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흡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게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사회의 문제를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그런 공모를 하는 사업이었어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결을 하는 건데 귀엽죠. 귀여운데 이제 복권처럼 이렇게 긁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복권처럼 긁으면은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동물 학대 문제 당신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인데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오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윙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알고 보면 학대당했었던 이런 개인 거죠. 그래서 동물 학대 문제 당신의 문제를 기다린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냥 봤었을 때는 먹음직스러운 고등어인데 이제 알고 보면은 뱃속에 해양 쓰레기가 가득한 이제 이런 물고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아이디어 중에 가장 많은 게 그 흡연 문제거든요. 금연 광고인데 태국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담배를 두고 가서 어른들한테 저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담배가 얼마나 독이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아이는 다시 돌아가서 쪽지를 주고 가는데 그 쪽지에 보면 당신은 저에 대해서 걱정하시네요. 근데 왜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쪽지를 주고 가요. 그래서 그 어른은 이런 표정이죠.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언짢은 그런 표정인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경험하게 해주는 거.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생각에 머물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지시킬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신문사하고 캠페인을 많이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요. 그 기자님들이 어떻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모의 음주운전에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카피를 썼거든요. 어떻게 말할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빠,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한 잔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아빠도 엄마도 대답이 없네요. 아빠,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술 한 잔이 아빠를 지긋해서 데려가 버렸어요. 매일 는 독자님, 우리 가족과 같은 일 없도록 음주운전을 금지해주세요. 한 잔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강의 때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분위기가 급격하게 다운되는 그런 영상인데 그만큼 이제 아이들의 말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제 애가 5살인데 운전할 때 이제 조금 가속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띵동띵동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천천히 가 이렇게 뒤에서 애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경찰관 딱 주면 훨씬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광고에서 아이를 많이 등장시키는 편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올려두면은 이제 이게 신문이 말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뒤집고 싶었던 거죠. 왜 신문은 항상 글로만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을 뒤집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만 바꿔도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잘 흡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6번째는 웃기면 팔린다인데요. 보습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현수막 하나 이제 만들 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현수막 광고는 항상 네모여야 될까? 왜 현수막 광고는 항상 옆으로 길쭉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접을 수도 있고 뭐 덮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만 둬도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대구에서 그 대치동 같은 이제 그런 학원가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이 사실 이 광고로 너무 죄송하게도 고초를 좀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학원가에서 이렇게 너무 튀는 광고를 하다 보니 뭐 저기 학원 등록도 하지 않고 뭐 사업하는 곳이다 막 이런 음해성 신고도 많이 당하시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뭐 일산이나 대치동에서 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이 광고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노렸었던 거는 이제 가장 흔한 이름을 쓰자. 그러면은 내 친구 중에 박수연, 이수연, 정수연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찍어서 보내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이제 그 전략이 통해서 수연이한테 이게 많이 퍼졌던 이제 그런 광고였었는데 사실 수연이가 제 아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 천재 아니냐? 왜 천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 이렇게 수수 이렇게 라임을 맞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얻어 걸린 건데. 예. 그래서 뭐 카피라이트는 한 단어 쓸 때도 다 생각하고 써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웃기려고 해도 좀 통하는 것 같고 병원 광고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병원의 원장님이 되게 젊으신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안을 내밀었는데도 재밌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이거 동영상 광고는 좀 더 웃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MRI 사진이 이제 툭툭 걸어가는 사진인데 멀리서 보면 좀 유령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이혼 변호사님 광고 맡았을 때 이혼 광고 보면 뭐 위자료 더 받아주겠다, 뭐 불륜 매도 막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혼이라는 스트레스가 심할 건데 그 심각하게 얘기해주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쿨하게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도 했고 아이디어는 경청에서 탄생한다인데요. 어느 날 이제 후배가 찾아와서 선배 저는 이력서에 쓸 스펙도 없는데 저는 쓰레기인 걸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너가 쓰레기 봉투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친구를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넣었어요. 쓰레기 봉투에 넣었는데 스펙이 없으면 쓰레기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큰 문구를 써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했는데 여기 대구의 시내 번화가에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세 분을 제가 얼굴을 외우고 있거든요. 항상 캠페인을 할 때마다 마주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한 분이 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이거 뭐야 이거 막 그래서 막 행패도 좀 부리시고 하는데 후배가 저기 쓰레기 봉투 안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누가 저 발로 찰려보냐고 그러면서 막 선배 저 언제 나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카톡을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바 비용 줬잖아. 우리가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지 좀 더 참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배 막 저 나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인데 저희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후배는 고생하고 있는데 소장님 여기 빅아이디어 연구소 와서 이런 피부로 느끼는 캠페인을 하니까 너무 좋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캠페인 꼭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경찰 조사를 당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그분께서 지금 죽은 시체 세 구가 지금 대구 공성구에서 발견됐다. 지금 빨리 출동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담당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를 붙잡고 막 어떻게 아셨는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다행히 전과가 이제 없어서 저 때는 다행히 지금도 없지만 예, 전과가 이제 없으니까 그냥 이제 훈방 조치되고 비로소 이제 설계 봉투에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저희 알바 비용도 받고 사전에 얘기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훈방 조치가 돼서 이렇게 서울에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경청만 잘해도 우리가 좋은 소스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굉장히 좀 진솔한 광고가 나올 수 있는데 미국에서 쫓겨나서 제가 한 3, 4년 백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탯줄은 잘랐는데 엄마하고 나 사이 탯줄은 잘랐는데 한 30이 가까이 돼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탯줄이 있구나 엄마와 나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엄마가 있는데 탯줄을 떼어내면은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이제 캥거루족에 관한 광고인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구직하시오. 네 밥벌이 네가 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광고였어요. 그래서 갓코리아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좀 다르게 사람들을 더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가장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도 SNS에 쓰는 글이나 우리가 글쓰기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광고 카피에서 이제 형용사는 독이고 숫자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옛날 광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옛날 광고 70년대 80년대 광고를 보면 형용사가 굉장히 범람해요. 뭐 아름다운 뭐 대저택 뭐 이런 말들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그런 달콤한 형용사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함 한 장으로 매출 올리기보다 명함 한 장으로 한 달에 120만 원 더 벌기 아니면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모호한데 3.5배 올리는 방법은 구체적이죠. 그래서 머릿결이 좋아진다. 얼마나 좋아져? 어제보다 2배 더 좋아져. 이제 이렇게 숫자를 써야지 우리의 뇌는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글이 매출을 역전시킨다는데 사랑해요 LG라고 하는 카피는 전혀 창의적이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죠. 빨래 끝 역시 전혀 창의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G.O.D라고 하는 아주 이제 인기 있었던 가수가 있었는데 박진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G.O.D는 어떻게 H.O.T하고도 다르고 제키하고도 다른데 그냥 밥 같은 그룹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처럼 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처럼 그런 그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광고 카피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기발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카피보다 그런 카피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 그래서 이 광고 보여드리면 서울에서 이해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데 경상도에서 오셨나 보네요. 예, 사실 우리하다라는 말이 사투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쑤시고 아니다, 욱신하다 이제 이런 사투리예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정말 광고를 하고 싶은데 광고를 못해서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들 병원은 인지도가 있는데 우리 병원 인지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광고를 해도 이 광고를 우리 병원 광고를 보고 우리들 병원 광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써드렸던 카피가 이거였었는데 그래서 이 카피가 이제 택시 100대 돌려는 게 전부였는데 수십만 명이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만 이해 가능한 광고라고 해서 이렇게 퍼졌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거시기 한디요 전라도라 그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쓰면 밑에 경상도 분이 욱신하다 뻐근하다 이렇게 통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영호남의 장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저 병원은 소수의 이제 광고 비용으로 사실 이제 수십만 명이 있는 카페에 퍼졌으니 굉장히 좀 가성비 있게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광고 카피가 늘 어려울 필요는 없다. 쉽게 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제도 이제 광고 카피 10개를 썼었는데 이런 카피를 써봤어요. 그 상조 회사 광고 카피인데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최신식 뭐 시설 이런 거보다 뭐 엄마 너무 고생했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말을 써도 되게 사람들이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은 당신의 브랜드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창업을 하면 막 세상에서 막 알아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우리 부모님조차 우리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게 되는 그런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관종이 되는 비법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병진 씨가 그 보디가드라고 하는 이제 속옷 회사를 차렸는데 이런 광고를 했었던 거예요. 6월 21일 날 옷을 벗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크게 이제 믿지를 않았죠. 설마. 근데 실제로 진짜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혹시 좀 비위가 약하신 분은 눈을 좀 가려주시고 네. 이렇게 실제로 옷을 벗었는데 더 문제는 6월 24일 날 모두 벗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더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뒤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정면으로 벗겠다고 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2월 24일 막 벌벌 떨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막 시민단체에서 막 항의 전화하고 당신 진짜 벗을 거냐? 벗으면 고소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주병진은 실제로 벗었는데 예 진짜 비위가 약하신 분은 진짜 눈 가려주세요.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의 이제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렸는데 나중에 무릎팍도사 나와서 이거 자기 직원 사진이라고 이제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이 좀 희생당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은 관종이 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관종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이제 우리 브랜드를 끄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팔리는 카피는 간결하다인데 그냥 뭐 우리는 이러해서 뭐 가장 이제 뭐 싼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게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쌉니다를 먼저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과 무관한 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일본에서 해양 탐사선을 독도로 보내겠다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제 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한 두괄식이고 뭐 특이한 표현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러해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고 타겟을 명확하게 밝혀 지목 효과를 누려가는데 그 광고 문구에서 당시 그 유라는 말만 들어가도 굉장히 그 광고 카피 가독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좋아할 법한 레스토랑이고 미용사라고 하면 알아야 할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미용사는 저장을 할 것 같고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면 알아야 할 세무 법칙 그 다음에 레스토랑 셰프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레시피 이건데요. 우리가 기가라고 쓰러진 사람이 있었을 때 막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이제 119 효과라고 하는데 저기 빨간 모자 쓰신 분 지금 119 신고 좀 해주시고요. 저기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지목을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광고 카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그 화살을 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풀어야지 그 사람들이 더 흡수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지하철에서 나왔었을 때 전단지는 받지 않지만 물티슈는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혜택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60일 이에는 안경을 벗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 있죠. 5분만 투자해도 자동차 연비가 좋아집니다.
하면 진짜 이거 저장을 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핏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라. 그 다음에 상품 대신 컨셉을 얘기하라 했는데 우리나라 치약 브랜드가 300여 개가 정도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 브랜드 중에서 1위가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브랜드 뭔지 아세요? 그렇겠지. 조금 더 현대적으로 보면 헬리오. 예, 2080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그러면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해보면 2080이 지금 브랜드 인지도 1인데 2080이 300개 브랜드 중에 그 기능으로 따졌을 때 과연 몇 위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치약을 쓰면은 20개의 치아가 80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한 줄이 중요한 거지. 이게 1등인데 이게 얼마나 기능이 좋지?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팩트보다 이제 본인이 믿고 싶은 거를 이제 믿는 이제 속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일본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제 차리신 분이 있는데, 다 이제 공인중개사 상가만 있었던 그 상가였어요. 그래서 다 뭐 34평, 뭐 9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었던 방법이, 장미꽃을 사세요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장미꽃이 좀 비싸죠. 9억. 장미꽃을 사세요. 대신 집은 무료로 드립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굉장히 좀 감성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발걸음을 유도를 했었던 거예요. 예.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글 잘 쓰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막 알아보고 관찰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임산부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막 가음하지 않잖아요. 담배 많이 피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평소에도 좋은 인풋을 넣더라고요. 좋은 인풋을 넣어서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고 하면은 이제 먼저 임산부가 되면 좋고, 문법에 어긋나는 카피를 써라인데요. 잡스는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말조차 다르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인데 형용사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구 시장님이 가장 이제 본인의 업적 중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전기차 사업이세요.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대구는 공기가 맑아졌다는 것을 광고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구는 공기가 맑은 도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이제 광고판에 구멍을 뚫어두고 뒤에 이제 녹색을 깔아뒀었는데, 녹색을 숨쉬다 하면은 색상을 숨쉬다 하면 뭔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이제 더 잘 인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이비인후과에서 이 광고 좀 쓰고 싶다고, 비염 광고를 좀 쓰고 싶다고 많이 좀 러브콜을 받았었던 그런 광고였고, 그런 랩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가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타입이라는 가수를 보면 천박한 네온 사인 아래 웅크린 밤을 담아낸 노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라임을 맞추는데,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일조권이라는 단어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빌딩 앞에 다른 빌딩이 들어와서 빛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이런 건데, 모든 이제 건물은 대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빚 많은 집에서 빚 많은 집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라임을 맞췄었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단어인데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제 금방 해결해 드리겠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뭐 책임 환불 보장 뭐 이렇게 말보다 살이 사라진다, 이제 살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라임을 맞춰서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병원도 이제 수지 적합으로 유명한 병원이어서 관절을 고친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쉽게 인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했었는데, 12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뿌려라 할 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인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천이 참 대단한 게, 대구에 있는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대구 광고회사에서 고치시오.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남이 했던 말 저보고 고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때문에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줄임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줄임말로 고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멀리서 봤었을 때는 인천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제 인제 충북이라고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광고를 만들 때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 저 말 맞지. 근데 이 말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인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말에는 큰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야, 말이 씨가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 말을 유통시키고 배포하면 인천의 아이들이, 아, 그래, 우리는 인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씨앗을 하나 이제 가슴속에 딱 떨어뜨려 두면은 이제 그 씨앗이 이제 나무가 되고 이제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말을 이제 계속 유통시키고, 교육이 다시 빛나게라는 말은 원래 빛나기 있었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수능 등급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의 자기 가치를 평가받는 게 아니고, 너희는 필요해서 세상에 왔는 존재다라는 계속 자존감을 만져주는 이런 광고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가니까 블라인드에 이렇게 쳐져 있었었는데,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이 문구를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근데 홍보팀의 과장님께서 그 상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블라인드를 쳐버리셨어요. 우리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과장님께서 밀어붙이신 덕분에 이렇게 탄생하게 됐었는데, 다음은 팔리는 글을 담는 그릇은 따로 있다 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글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다. 보시면 안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광고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눈을 누군가한테 맡긴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술을 끝나고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을까 생각을 하니 이제 잘 보이시죠? 이제 이런 말이 되게 듣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 크리에이티브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수술 마쳤을 때는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침한 눈이 이제 점점 밝아지는, 그래서 밝은 눈 안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말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라는 말은 너무 진부한데, 이것을 다른 올바른 그릇에 이렇게 담으니까 이 메시지가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 쓰면 작게 얘기하는 것 같고, 크게 쓰면 크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회 광고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어필을 하게 됐었던 이제 그런 광고였었죠. 조금 다른 그릇에 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형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변호사님 광고인데, 제가 변호사님 명함을 이태리 타올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 이태리 타올에 이제 변호사 김병수 이렇게 써 있어요. 형사 문제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태리 타올이 명함인데, 그래서 광고판에다가 이제 형사 문제를 싹 지어주는 듯한 이제 저런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좀 각인을 시켰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검색해봐 했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구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글에 검색해봐라는 말을 그냥 검색해봐 이렇게 대명사가 된 건데, 한 번은 여성 의원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갱년기만 하면은 이용주라는 이름이 떠오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갱년기라고 하면은 이용주 여성 의원을 찾아달라. 그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우리가 문장에서 갱년기라는 말을 빼고 그 이용주라는 말을 넣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요즘 이용주예요? 그러니까 엄마 요즘 갱년기예요? 이 말을 갱년기를 빼버리고 이용주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는 이용주 여성은 이렇게 썼고, 그래 엄마 요즘 갱년기야 라는 말에서 이제 갱년기를 빼고 이용주를 넣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갱년기와 이꼴 이용주를 계속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을 이어갔었던 거죠. 대구 신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대구에서 맛있는 음식 10가지 10선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대구 신미를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동대구역에 이렇게 광고판을 붙여두고 지금 대구로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면 막창을 드세요. 그렇다면 찜닭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대구 신미라고 하는 브랜드를 좀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팔리나요인데 아이디어는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태극기에 공공가미 중에 본을 떼서 1장기에 붙여두고 일본에 독도가 있으면 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곤이 의미하는 게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항상 광고판에 있는 거를 이제 밖에 가져다 밖으로 내는 이제 이런 연습을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소비자보다 똑똑한 브랜드는 없다인데 치과의사회에서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치과 광고 생각하면 어떤 광고가 떠오르세요? 뭐 임플란트 69만 원, 뭐 치아 교정 뭐 200 얼마, 뭐 이런 광고 많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치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 있더라고요.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셨던 게 왜 사람과 전쟁에서 치과 의사는 항상 불륜남으로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저를 자꾸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치과 의사는 왜 항상 영화에서 사기꾼으로 나오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를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또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게 우리를 믿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믿게끔 만들자. 치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치과에 와서 돈 쓰기 전에 치과보다는 양치 습관이 먼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가장 가까운 치과는 네 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고 했었어요. 칫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 와서 돈 쓰세요 이런 말보다 그냥 진실한 말을 하자. 그 다음에 치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불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보이세요? 칫솔이거든요. 네. 칫솔에서 이제 불이 싹 나오면서 보통 치아가 이제 충치가 많거나 하면 막 웃으면서 웃고 자신감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치아가 밝으면 얼굴도 밝다, 칫솔이 얼굴을 밝혀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저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대구 치과 원장님들 실력이 좋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환자들을 걱정해주는 말을 먼저 하고 올바른 습관을 갖는 얘기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은 치과 의사를 믿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는 그저 사람을 보호라인데 항상 광고를 만들 때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그 악플이죠. 우리 예산, 우리 세금이 저렇게 쓰이나? 돈 낭비했다. 이제 그런 말 듣기가 제일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빛이 다르죠. 여기는 제주도인데요. 이제 어두운 밤에 경찰 이미지 하나만 있어도 범죄율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불빛 하나만 있어도 범죄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경찰이 불빛을 들고 있으면 범죄율은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깜해지면 이제 경찰이 후레쉬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날이 어둑해지면서 이제 정무 설치를 다 하고 이제 대구로 돌아가려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밤이 되면 좀 지나다니기 좀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다니는구나. 그래서 광고인들이 종종 생명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공익 광고로. 그래서 이제는 여기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변태여도 경찰관 밑에서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돕는 광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여기도 이제 어두운 골목이었었는데 그냥 경찰이 신속 출동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잘하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경찰이 달려갈 때 그 불빛을 이제 뿜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쌩 하고 이렇게 만화처럼 달려가는데 정말 운 좋게도 이렇게 이런 셋패드 디자인으로 해서 범죄율이 좀 떨어졌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이제 추락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이제 이제 앞에다가 커피 나는 코 반창고 붙인 코 이제 휴지 막을 코 이제 이렇게 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늘 당신 코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저분들의 행동을 이제 관찰을 하니까 항상 이제 몸에 나쁜 행동을 쌍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1시간 일하시고 10분 쉬시는데 믹스 커피 드시면서 담배 피고, 믹스 커피 드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쌍으로 하시길래, 담배는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가 없으니 자판기 안에 그 컵에는 광고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재수없다고 막 던지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커피 맛은 좀 떨어지더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원래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대구시와 이런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 당신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강해? 그럼 마스크 벗어. 이제 뭐 이런 식의 지금은 마스크를 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끼느냐 안 끼느냐가 문제여서 제대로 착용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광고를 이어갔었었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어떤 문제 메시지에서 급격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W 병원은 이게 수지접합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W 병원인데 여기 팔이 절단당하신 분을 이제 공여자의 팔을 받아서 접합을 해서 이게 손이 움직이고 이걸로 이제 라이온스 파크에서 시구까지 하는 이런 기획을 했었던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잘리면 손가락 붙여주고 이제 팔이 잘리는 것도 이식을 했는데 이게 아시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이 대구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 수지 쪽 이미지가 수지 쪽으로 너무 강한 거예요. 손가락 쪽으로 너무 강해서 관절 전문 병원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전광판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수어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어로 하면은 W 병원인 줄 아니까 수어로 이제 관절 병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 좀 끊기네. 아쉽게도 이제 전광판에서 이런 배경음악은 들리지 않지만 대구에 오시면 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광판에서 이 아가씨가 계속 막 수어를 하고 있어요. 대구에 오시면. 그래서 이제 수어를 손가락을 쓰면 이제 이 W병원 인식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관절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인지하겠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째는 진실을 말하라인데요. 그 대구와 경주에 보면 찰보리빵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찰보리빵을 실제로 개발하신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미투 제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원조라고 하는 인식은 너무 식상하니까 그냥 좀 궁금하게 만들면 어떨까? 처음 탄생한 찰보리빵은 어떤 맛일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그냥 공간적 꼭지를 찰보리빵에 이제 물게 했던 거죠. 그래서 원조라는 단어는 식상하니까 찰보리빵이 탄생한 집이다.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고, 광고에서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인데 좀 의아한 말이죠. 제주도에는 그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가속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고가 나기 5초 전, 10초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도를 지키면은 광고판 속에 이제 사람이 웃고 있는데, 속도를 그래도 올리면은 안에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올리면은 더 힘들어 하시다가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인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얼마나 이제 그 경각심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일은 제주지방청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제주시청에서 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관님하고 가서 이제 예산을 받으러 갔었는데 지금 휴가 중이다, 다음에 오라, 뭐 왜 이렇게 비싸냐, 깎아오라 해서 막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팀이 서울밖에 없어서 막 서울도 막 보고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간신히 만나게 됐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광고판에 사람 이제 변하는 게 재밌어서 사람들 또 가서 갈 것 같은데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작에 좀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 5천만 원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5천만 원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탄생시켜야 되는 광고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다른 병원은 이렇게 이만기도 쓰고 박지성도 쓰고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 병원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저런 모델들이 이 병원의 의술에 대해서 개런티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 우리가 그 시골에 보면은 이제 자기 할머니 병 고쳐줘서 고맙다라는 편지를 막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써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한글을 갓 배우신 할아버지였는데 한글을 갓 배우신 분이었는데 자기 이제 할머니 허리를 고쳐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을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얼마나 저 힘들게 쓰셨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딱 보는 순간 저 편지를 보는 순간 어떤 카피라이터도 이렇게 진실하게 못 쓰겠다. 어떠한 스포츠 스타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쓰다가 지우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모습 보고 이걸 그대로 올리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대구의 이제 병원의 광고가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 있다 들어가야 되고 뭐 전화번호 들어가야 되고 어디 의대 출신인지 넣어야 되고 어떤 장비 도입했는지 넣어야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문구 하나만 뒀는데도 이해 병원의 매출이 상승을 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실하게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알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굉장히 딱 써보고 굉장히 막 여러 가지 가공을 많이 해보거든요. 다르게 보기도 하고 접어보기도 하고 오려보기도 하고 하는데 YBM 어학원에서 의뢰가 왔었어요. 사실 제 꿈이 YBM에서 토익 강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나중에 광고인이 되고 나서 의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550점 맞는 사람이 토익학원 왜 갈까? 결국 성적 상승 때문에 가는 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적어봤는데 오자가 부자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 위조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YBM은 앞자리를 바꿉니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가면은 사람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볼 때마다 달라지는 이미지를 보여줘도 굉장히 좋은데요. 낮에는 그냥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는데 밤에 되면은 이 가로수들이 어떻게 변하냐고 하면은 이제 벌레, 파리, 모기들이 막 꼬이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벌레 물림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도네이트 모스키토넷 모기장을 기부해 주세요라는 말을 이 등 뒤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쓰면은 이게 반사가 되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낮에 이게 뭐야 했는데 낮과 밤이 달라지면은 스토리가 생기고 서사 구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감화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광고 제작인데요. 많은 분들이 단점을 막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위기 속에 또 다른 기회가 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일본에 있는 프레시버거라고 하는 이제 버거집인데 우리가 소개팅 할 때 버거집에서 만나진 않잖아요. 예, 부끄러우니까 입에 막 묻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햄버거를 먹는 것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예, 사람이 얼굴에 있는 것처럼 참 예뻐 보이죠. 예, 이런 것도 되게 좀 변태스러운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런 거. 그 다음에
호주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샌드위치 가게가 7층에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거죠. 샌드위치에 낙하산을 달아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재미가 되게 좋은 거. 맛보다도 사람들이 그 재미에 이제 더 열광을 해서 밑에 보면 막 이제 이 샌드위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소상공인 분들이 좀 적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속 기화장을 만드는 회사인데 패키지에 이제 머리를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기아가 어딜까, 사람의 지붕은 어딜까 생각을 하니까 헤어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기아를 넣으면은 이렇게 멋진 염색한 듯한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되는 이런 패키지도 만들었었는데 광고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인데 처음에 막 이런 닭집 광고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예,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집 닭이 맛있으니 드시오 오시오라는 말은 많지만 닭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나 먼저 탕에 들어가 기다릴게 라고 했는데 이게 현수막에는 이 광고 문구만 이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 민원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왜 이 성인 퇴폐업소 광고를 왜 이렇게 거냐. 그래서 막 이 여성들의 말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굽지도 말고 튀기지도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만든 광고 중에 처음으로 이제 어떤 광고 매체에 실렸었던 이제 이런 광고였어요. 10년 전에 나왔었던 광고였는데요. 이마트에 이런 카트 광고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유명한 이미지죠, 그죠? 예, 이것을 만약에 광고했으면 어떤 우리가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창의적인 대답은 어떤 초등학생이 스크린 골프장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골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참 대단한데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외국에는 그 이삭 줍는 여인이 있네, 한국에는 박수 줍는 여인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백수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광고를 맡겨주지 않으니 혼자 광고를 만들었던 그런 때였는데 실제로 저희 집 앞에 박수 줍는 할머니가 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한 실수를 했어요. 촌정을 누르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박수 주면 얼마 보세요? 이렇게 정말 무례하게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막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백수였고 이제 공익 광고만 만들던 거의 거지였던 때여서 저를 경쟁 상대로 할머니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같은 젊은이조차 이런 일에 뛰어들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이제 이런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왔는 광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글을 봤어요. 책에 그랜저를 사려고 그랜저를 예약을 해두니까 밖에 나가보니 차가 그랜저밖에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아서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게 안 보이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박스를 오려서 이제 노인을 만들어 두고 당신이 오늘 100원만 기부를 해도 이 박스를 뒀는데 당신이 오늘 100원만 기부해도 이 김할머니는 박스를 줍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써뒀는데 이 겨울에 이제 커플들이 꼭 껴안고 이제 이 모습을 보는 게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찍어봤었고요. 그 예원하고 이태임 그 일이 있었죠. 너 어디서 선배한테 반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기발한 치킨에서 너 어디서 반말이 주문하니 치킨은 한 마리지 이제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터지고 기발한 치킨에서 이걸 빨리 패러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뷰가 100만이 넘어가고 이 광고는 찍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었대요. 유재석, 강호동 막 몇 억씩 들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빨리 캐치해서 빨리 패러디를 해서 이 효과를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이거는 질소 과자를 풍자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진속 과자를 묶어서 배로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는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런 광고를 한다고 어디에 뭐 전광판에 한 적도 없고 광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이 한강을 건넜을 때는 한강 맞은편에 누가 와 있었냐고 하면은 CNN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네, 이것을 취재하겠다고. 네, 엄청난 광고 효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참 이게 감회가 새롭네요. 항상 대구에서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진짜 한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상공 분들, 그다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아이디어의 힘을 좀 많이 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참 부끄러운 광고인데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광고인데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이제 버터 발음 잘 안 되니까 영어 발음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교정해주는 학원이었는데 이제 총알을 이렇게 붙여뒀었는데요. 그 총알을 이제 떼어내면은 총알을 떼어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총알을 떼어내면은 이제 이게 할인 쿠폰이 되는 그런 광고였어요. 그래서 뭐 15일 무료 첨가권, 뭐 교재 이용권, 뭐 이런 혜택을 이제 총알 뒤에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 총알을 떼서 학원에 오면 이거 진짜 이렇게 해줘요, 막 이렇게 해주는 나름 이제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런 광고였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창업 초반에는 운전박대만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1초를 허락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봉투를 두고 이렇게 명함을 봉투에서 꺼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꺼내면은 이제 브랜드 고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써뒀어요. 그래서 뭐야 병원에서 왔나? 했는데 알고 보면 그냥 브랜드 고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때부터는 이제 운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이 명함으로 한 1억 6천만 원짜리 계약을 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0원도 안 하는 명함 가지고 아주 큰 이제 매출을 올렸었던 이제 그런 사례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 명함으로 7년 동안 돈을 좀 꽤 모았는데 요즘에는 좀 건방져져서 이제는 이제 명함에 이렇게 썼어요. 얘 그 광고 만든 사람 맞다. 그래서 항상 이제 대구에 가면 뭐 저 그 병원 광고 만드신 분 맞으시죠? 막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다가 그냥 명함에 쓰면 대답 안 할 수 있겠지. 많이 건방져졌네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재치 있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위치만 잘 잡아도 광고는 효과를 누리는데 피트니스 센터 광고는 교회 광고 옆에 하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천국문은 좁기 때문에 살 빼세요 이런 말보다 이제 저런 센스 있는 말 옆에 딱 붙여두면은 그게 더 효과를 발하고 예전에 고데기 회사에서 광고를 할 돈이 없는데 연예인 모델을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하철에 한채영이 하는 이제 샴푸 광고가 있었어요. 지하철 광고에. 그래서 한채영이 머리가 막 이렇게 날리는 건데 그 고데기 옆 광고판을 사서 거기 고데기 광고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채영의 머리를 그 고데기 회사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둔 거죠.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성 같은 거는 저는 이제 결핍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부족했었던 거, 뭐 힘들었던 상황, 부정적인 이런 과정, 환경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뒤집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뒤집는 연습을 했었던 게 그게 광고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가치 없는 거라도 그 시선을 다르게 봐서 그 가치를 끄집어내야 되는 게 광고기 때문에 계속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광고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결핍에서 탄생을 하는 것 같고, 아까 기와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미국의 바이어들한테 가서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하니까, 예, 미국 애틀란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갈게요.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이제 4년 만에 제가 공부했었던, 제가 쫓겨났었던 그 학교를 찾아가서 제 선생님을 이제 만나러 갔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들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제 고향에서 창업을 해서 이런 광고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물을 막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때 미국 이제 쫓겨났었을 때는 한국으로 돌아가 했었을 때는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창업해서 나타날 줄 몰랐다. 너가 미국에 취업을 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뿌듯했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광고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 열어서 이제 지방의 학생들이 올라오게 하는데 저희는 대구에서 열어서 이제 서울의 학생들을 내려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하는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아카데미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서울에 취업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님, 저는 이번 달에 20만 원 저축하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가니까 일단 뭐 자취하는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초봉도 얼마 높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빼고 생활비 빼고 하니까 20만 원 남더래요. 그래서 지역에서 더 이런 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런 공익 광고도 만들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닭 한 마리 광고가 제 이마트 카트 광고에 실었을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아이들한테 빨리 좀 느끼게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광고판에 달아주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비비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글로벌 광고 회사에 서울에 취업해 있어요. 근데 제 꿈이 미국에 있었을 때 비비디오 뉴욕에 취업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꿈을 못 이루고 왔었는데 이 친구가 비비디오 코리아에 입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광고계에서 지금 서울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카데미 학생들하고 이런 캠페인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 말풍선에 가려서 이렇게 막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예. 근데 여기 글자에 이제 구멍을 뽕뽕 뚫어서 시안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캠페인도 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국제 광고제에 출품하는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한 번은 우리 학생들이 상을 26개를 탔더라고요. 제가 탄 게 아니고 학생들이 26개를 타서 2등이 뉴욕 예술대학교였어요. 그래서 뉴욕 예술대학교가 24개를 수상을 했고 저희 아카데미가 26개를 수상을 해서 그때 전 세계 교육기관 중에 1등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 학생들이. 그래서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었고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광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항상 수업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개강식 때만 이제 저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은 사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국제 도시가 되어 있고 한강이 보이는 뷰도 너무 좋고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과 서울과의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균형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지방에서 하는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아카데미 학생들 지금 한 60명 정도 배출을 했거든요. 매해 한 10명, 20명 정도를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는 서울에서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으로 해서 뭐 장소 대여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대구에서 광고를 만들면서 느꼈었던 감정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광고 만드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고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아왔습니다. 저 SNS나 이런 창구가 다 있으니까 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에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